네, 안녕하세요. 파이어의 맨디언트 솔루션 아키텍트 김승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맨디언트의 전문성과 자동화 기술을 통한 SOC 분석 역량 강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환경 변화 속에서 SOC 서비스는 잘 발맞춰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 SOC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보안에 집중을 했었고, 그 네트워크 보안에 투자를 하면서 충분한 보안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격자들의 공격이 다변화되고 정교화되면서 APT라든가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들이 점점 이제 대두가 되면서 예전에 진행했던 그런 SOC에 대한 기술력으로는 이제는 충분하게 대응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죠.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안에 너무 많은 솔루션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과탐과 오탐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보안 관제 분석가들이나 인력가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미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심이라든가 UEBA 그리고 SOA를 최근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면서 적합한 인력을 찾고 교육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어려움들은 또 하나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여러 가지 보안 비즈니스 환경들이 이전이 되면서 그에 대한 이벤트와 증거 자료들을 중앙에 집중하고 그리고 시각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최근에 맨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바스 솔루션으로 각 고객사들의 이제 컨트롤들, 보안 솔루션들이 얼마나 잘 이런 리얼 어택들을 탐지하는지,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다크사이드나 메이지에 대한 랜섬웨어 실제 공격들을 컨트롤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실제 그 보안 솔루션들이 탐지하고 디텍팅 하는 부분들을 보면 75% 정도를 미스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보안 솔루션에서 올라오는 이벤트들을 상관 분석해서 심을 통해서 이제 이벤트를 띄우게 되는데 그 이벤트는 전체 공격의 10%밖에 안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SOC에서 탐지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위험들은 정말 진정한 공격들 중에 정말 작은 부분들만을 이제 탐지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을 맨디언트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오토메이트 디펜스를 이용해서 올라오는 전반적인 공격들과 이벤트들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버추얼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컨셉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맨디언트가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맨디언트는 15년 동안 보안업계 리더로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24개국에 약 900여 명의 분석가와 리서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든가 엔지니어, 영업인력을 제외하고 900명 이상의 리서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리서처들이 하는 업무는 실제 우리가 APT 그룹이라고 하는 그 공격자 그룹들과 핀 그룹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위협 활동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칭을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레포트를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IR에 대한 인력들은 1년에 20만 시간 이상의 침해 대응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사이드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같은 큰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맨디언트 인력들이 그에 대한 침해 대응을 진행했던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된 맨디언트만의 인텔리전스와 오신트에서 발생되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제 인텔리전스화 시키고요. 이런 인텔리전스를 새로운 탐지 모델을 만들 때 집어넣는다든가 CTI와 같은 사이버 헌팅 미션을 수행할 때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맨디언트 자체만으로는 TIP 솔루션인 어드밴티지 인텔리전스와 같은 이제 TIP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토메이트 디펜스와 같은 솔루션 기반의 다른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은 맨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전문 보안 분석가들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 모델로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독제독이라고 독은 도구로서 이긴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배치가 되고 거기서 이벤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실질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그 머신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벤트를 머신의 속도로 100% 분석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산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고 이벤트와 증거 이벤트를 취합해서 통합 관계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전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모델을 통해서 실제 새로운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때 분석룰과 플레이북을 추가하지 않고 자동으로 분석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관제 SOC에서 이벤트를 하나를 처리하게 되면 보통 15분에서 30분을 소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센서에서 발생된 이벤트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내부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컨텍스트라든가 플로우라든가 그리고 IOC 아티팩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티켓팅을 생성하고 종료를 한다라고 하면 15분에서 30분은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버추얼 애널리스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제에 있는 분석가들을 탐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탐정들은 특정 사고를 처리를 할 때 증거를 취합하고 각각 증거 조각들을 묶어서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IT로 그 분석 환경들을 가져오게 되면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 봤던 그런 정리된 형태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인해서 증거에 대한 중앙 관리 또는 시각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환경을 또 기존에 있던 SOC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구축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유지에 대한 또 어려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제 상관 분석 룰이나 SOA에 있는 플레이북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효율성을 꾀하고 있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실제로 각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증거들을 함께 묶어서 관계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다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 탐지되고 분석되지 않는 이벤트들로 인해서 잠재적인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이벤트의 증거 자료들을 한데 묶고 그리고 그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위협이 있고 위험도가 있고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들, 인시던트와 그렇지 않은 인시던트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분류한 후에 대응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조사 분석 속도와 그리고 보안 효율성은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맨디언트 어드밴티지 오토메이티드라고 하는 오토메이트 디펜스라고 하는 버추얼 애널리스트의 이제 콘솔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1이다라고 해서 대응 순위가 1로 잡혀 있고 가장 높게 잡혀 있고 제목을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외부에 비정상적인 의심스러운 접속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그리고 좌측에 옐로우 박스를 보게 되면 오버뷰가 있고요. 엔드포인트, 그리고 웹필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센서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옐로우 박스를 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이제 쭉 나오게 돼 있고 미 하단에는 그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트래픽 플로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엔드포인트에서 EDR에서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특정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설치가 된 부분들을 이제 탐지를 했지만 실제 이 부분을 블럭하지 못하고 허용했다라는 이제 이벤트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웹 필터를 보면 실제 코발트 스트라이크 리모트 관리 툴이 설치가 된 후에 외부에 있는 특정 도메인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보면 네트워크 IDS, IPS에서 실제 특정 단말들로부터 외부에 있는 특정 서버에서 80포트로 해당 파일이 다운로드 됐다. 근데 그 부분도 여전히 허용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각각의 증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취합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단의 상단은 인터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 상단은 외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외부 시스템에 대한 IP를 보게 되면 UNC 124와 관련되어 있는 러시아 서포트를 받고 있는 공격 그룹이 사용하는 C2 서버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전반적인 정황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이 위협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높은지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버추얼 애널리시스 서비스를 위한 SOC 구성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레이어는 센서 그리드입니다. 네트워크 단과 엔드포인트 단, 그리고 웹 필터링, 그리고 TI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컨텍스트를 확보하기 위한 고객 컨텍스트 레이어로 이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단 센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심에서 1차적으로 취합을 하고 난 후에 오토메이티드 디펜스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는 오토메이티드 디펜스로 폴링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올리게 되는데 오토메이티드 디펜스 자체에서는 데이터 프로세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단에서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특정 데이터에 대한 파싱이라든가 또는 정규화 작업, 그리고 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처리 부분을 데이터 프로세서 부분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수집된 특정 데이터 그리고 고객에 대한 컨텍스트, TI의 정보들을 전반적으로 파싱해서 인베스티게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윗부분을 올리게 되면 결정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과 리즈닝, 추론, 통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부의 머신러닝 엔진들을 통해서 실제 이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내부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단 후에 잠재적인 사고 인시던트로 띄워서 앞에서 보셨던 포탈로 그 결과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부에 있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를 하겠지만 SOA와 케이스 매니지먼트 툴로 API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플레이북을 통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쭉 보시면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벤트에서 기본적인 이벤트로 처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 좀 더 고급화된 그 분석가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맨디언트 매니지드 디펜스 기술을 통해서 해당 좀 더 고급화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파일이라든가 트래픽에 대한 분석들을 포렌직이나 리버싱 엔지니어링을 통한 MDR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지 디펜스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고급화된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토메이티드 디펜스 보안 이벤트의 자동 분석 동작 방식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되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네트워크 센서, 그리고 에이전트 센서, 그리고 호스트 이벤트, 그리고 URL 필터링과 관련된 각 센서 단, 포인트 솔루션에서 올라오는 특정 이벤트가 하나가 올라오게 되면 그 센서 이벤트와 그 센서 이벤트와 관련된 패턴, 메타데이터, 그리고 TI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이제 취합해서 디시전 모델을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결정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객체 정보들과 그 각 객체와 관련된 컨텍스트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부에 있는 사용자 정보, 그리고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IP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리고 특정 해시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리고 예전에 진행했던 케이스에 대한 케이스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실제 정보에 대한 통합을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분석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제 이 분석된 이벤트들과 증거 자료들에 대한 검증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결정 엔진을 통해서 이 인시던트는 실제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인시던트에 대한 위험도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어떤 센서들, 어떤 포인트에서 이 인시던트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범위를 지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알림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작 방식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 이벤트가 이제 확인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센서 그리드 상에서 특정 이벤트가 하나라도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IOC라든가 아티팩트, 그리고 어떤 마이터 어택의 어떤 공격 단계에서 이 공격이 쓰일 것이고, 네트워크 플로우는 어떻고, 컨트롤 각 보안 솔루션에서 이 공격 이벤트에 대해서 차단을 했는지 허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증거 수집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증거 수집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이벤트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정보라든가 계정 식별들을 1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결정 모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정 모델을 시작하고 난 후에 고객에 대한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들, 외부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계정이라든가 개체에 대한 기록 정보들을 같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황 분석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 대한 증거에 대한 수집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한 가설을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집된 이벤트와 그리고 증거 자료들은 마이터 어택의 어떤 공격 단계에서 어떤 기술을 쓰는 걸 거야 라는 1차적인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특성과 수집된 증거들을 관계 분석을 해서 이건 정말 공격이구나, 이 공격에 대한 증명을 하거나 또는 이거는 공격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추가적인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수집했던 그런 증거 자료보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웹 프로세스에서 도메인에 대한 등록 정보라든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단말로부터 프로세스가 생성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어카운트 계정을 콜렉션한 부분이라든가 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트레드 인텔리전스로 다시 쿼리를 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다시 위험도를 측정하는 이제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실제 이 공격들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 자료와 추가적인 그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실제 발생한 이벤트를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버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디시전 엔진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까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은 실제 세웠던 이건 공격일 거야 라고 세웠던 그 가설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게 됐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되면 위험도와 그 이제 최종적인 케이스를 빌딩을 해서 내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콘솔에 대한 그 결과값을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과 이벤트들을 상관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실제 이건 공격이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케이스를 스토어로 보내거나 아니면 담당자를 할당을 해서 처리하게 되면 최종적인 이벤트가 종료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을 추가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은 최종적으로 케이스가 클로즈 될 때 피드백이라든가 코멘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에 있는 맨디언트 리서처들이 그 관련된 머신러닝에 대한 추가 학습을 이제 시키는 형태로 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제에서 분산되어 있는 정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에서 올라오는 폭발적인 이벤트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실제 버추얼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가상 분석가 기능을 통해서 스킬 갭에 대한 이슈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오토메이티드 디펜스라고 하는 솔루션의 대시보드와 실제 동작했던 앞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대시보드가 있으실 거고 24시간 안에 총 발생됐던 이벤트, 그리고 폴스 포지티브로 처리한 이벤트, 그리고 실제 프라이어티 1, 2, 3, 4로에서 몇 개 그 위험도가 높은 이벤트들이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최상단에 있는 프라이어티가 가장 높은 이제 위험도를 선택하고 들어오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증거에 대한 연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실제 이 위협이 왜 진정한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보다 빠르게 보안 사고를 대응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오토메이티드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관제 자동화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렸던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SOC에서 정말 필요한 솔루션이 지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와 같은 대응, 자동화된 대응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POC에 대한 요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그에 대한 처리, POC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